안녕하세요. 국어작품 요약소 지연쌤입니다. 오늘은 22년 개정 중학교 2학년 1학기 천재 정호웅 교과서에 실린 동화작가 박로아님의 단편소설 웬만해선 죽지 않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마을 근처 숲속에 쇠로 된 둥근 건물에서 시작돼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궁금하지만 담벼락은 높고 철문은 잠겼고 감시 카메라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담벼락엔 300만 볼트의 전류 경고가 써져 있고 이따금 새까만 유리창에 검은 자동차 서너 대만 드나드는 곳이어서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이곳은 사실 영생의 꿈을 위한 연구소예요. 거북이, 달팽이, 바다 대합 조개들이 가득한데요. 오래 살고 느린 생명체들이라 연구소 사람들은 실수로 문을 닫지 않아도 금방 생명체들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던 어느 날 밤 직원이 케이지 문을 닫는 것을 잊고 그냥 퇴근해 연구소가 발칵 뒤집혔어요.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 슈퍼달팽이가 사라졌거든요. 희귀 생명체라 나이도 모르지만 달팽이 점액질 성분을 조사해보니 인간 영생의 꿈을 거의 실현할 수 있었는데 달팽이가 달아난 거예요. 연구소를 샅샅이 뒤지던 사람들은 지하는 무쇠로 막혔고 담벼락은 300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서 살아나갈 수 없는 환경이니 달팽이가 죽었을 거라고 결론 내려요. 마을에 사는 학생인 류이는 키우던 햄스터가 죽자 숲으로가 햄스터를 묻어주며 다시는 동물을 기르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주친 슈퍼달팽이가 자신을 집까지 따라와 앞들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엄마가 류이를 불러요. 130살 외국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시는데 70살도 안 돼 보일 만큼 튼튼하고 건강하신 거예요. 기자가 장수의 비결을 묻자 수십 년 전 바위 틈에서 신기한 달팽이를 발견하고 맛있어 보여서 삶아 먹은 뒤 몸이 점점 좋아지더니 병도 안 걸리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가족들이랑 나눠 먹을 걸 그랬다면서요. 할머니는 주먹만한 달팽이라고 했고 이 달팽이는 축구공만 하지만 엄마는 저 달팽이가 같은 종류일 것 같다면서 달팽이를 찾으러 나가요. 류이는 엄마가 달팽이를 잡으려나 걱정되어 따라 나가는데 달팽이가 없어요. 바깥도 집안도 찾아보고 숲도 찾아봤지만 없어요. 류이는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며칠 뒤 퇴근한 아빠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달팽이 장어 영감님 집에 있더라고요. 엄마가 황당해하니 아빠는 대답합니다. 우리가 키우던 달팽이라고 얘기했더니 증거 있냐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그냥 왔다고요. 장어 영감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땅 부자로 몸에 좋다는 건 뭐든 먹고 특히 장어를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장어 영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영감님도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본 것 같다고. 이 달팽이는 축구공만 하니까 잡아먹으면 200살은 거뜬할 거라고 얘기했대요. 오늘 밤 자신의 가족과 친척이 모여 달팽이를 삶아 먹을 건데 류인의 가족에게 눈치가 보였는지 같이 먹자고 오라고 했대요. 류인은 가도 달팽이는 절대 안 먹을 거지만 달팽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과 함께 장어 영감님 집으로 가기로 해요. 아름다운 집이 나타났고 정원의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가마솥에 물이 끓고 있었어요. 큰 집에서 곧이어 앞치마를 두른 장어 영감님 집에 요리사가 나왔어요. 자리를 안내받고 있는데 류이와 부모님이 요리사에게 살아있는 달팽이가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요리사는 창고로 류이를 데려갔어요. 류이는 다가가서 달팽이가 있는 상자를 톡톡 두드렸고 요리사가 통화하는 사이 상자를 확 넘어뜨렸어요. 달팽이는 놀라 껍데기 속으로 몸을 숨겼고요. 류이는 달팽이를 창고 밖으로 힘차게 굴렸어요. 요리사가 달팽이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개들이 쫓아왔어요. 류이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개들이 달팽이를 내왔사 달팽이는 다시 잡히게 돼요.
이 소란으로 마당에 장어 영감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나왔어요. 장어 영감은 이렇게 된 이상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당장 돌아가라고 해요. 하지만 류이는 숲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달팽이라고 가기 싫다고 해요. 그때 장어 영감은 요리사에게 달팽이를 삶으라고 하고, 요리사는 망설임 없이 달팽이를 가마솥에 빠뜨려요. 류이는 큰 소리로 울어요. 돌아서는 류인의 가족을 신경 쓰지 않고 영감이 요리사에게 소리쳐요. 지금쯤이면 익었을 테니까 꺼내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당황스러워하는 요리사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상하게 아직도 껍데기 속에서 안 나왔다고요. 류인의 가족은 멈춰서 상황을 지켜봐요. 장어 영감의 아들이 달팽이를 다시 가마솥에 넣고 장작을 더 넣고 가마솥에 끓였어요. 다시 달팽이를 꺼내봤지만 달팽이가 여전히 껍데기 밖으로 나오지 않자 장어 영감은 짜증이 나 사위에게 그냥 달팽이를 깨버리라고 해요. 둘째 사위가 망치로 달팽이를 내리쳤지만 두세 번을 내리쳐도 그대로예요. 첫째 사위가 이 상황을 보고 있다가 힘이 약해서 어디다 쓰냐며 커다란 도끼를 들고 와서 달팽이를 내리치는데 소리만 요란하고 달팽이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첫째 사위는 허리를 삐끗했다며 바닥에 주저앉아요. 장어 영감이 뭐라도 가져와서 깨라고 하니 이번엔 요리사가 커다란 앞찾기를 가져왔어요. 류인의 가족은 정원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앞찾기가 흔들거리며 소리가 커지더니 펑 소리와 함께 앞찾기가 터졌어요. 나사와 부품들이 튀어 사람들은 다쳐서 고통스러워했고요. 장어 영감은 씩씩거리며 달팽이를 마구 발로 찼지만 발만 아팠어요. 보다 못한 장어 영감 부인이 말렸어요. 다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당에 남은 사람은 이제 요리사와 장어 영감이었어요. 장어 영감은 화가 나 달팽이를 아궁이에 던졌어요. 타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나요. 아궁이에서 꺼낸 달팽이는 새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장어 영감은 달팽이를 자세히 보려고 얼굴을 들이댔는데 달팽이가 쏙 나와 영감 얼굴에 붙었어요. 영감은 뜨거워 팔딱팔딱 뛰고 요리사는 찬물을 부은 후 영감을 업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내 마당은 조용해졌고 류이는 달팽이를 찾으러 가요. 새까맣게 탄 달팽이의 그을음을 닦아내자 푸르스름한 껍데기가 보여요. 분홍머리가 쓱 나왔어요. 나는 웬만해선 죽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듯해요. 류이는 그제야 환하게 웃고 엄마 아빠도 신기해해요. 류이는 달팽이에게 웃으며 말합니다. 난 동물은 키우진 않지만 네가 있고 싶을 땐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있어도 좋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뒤 류이는 달팽이에게 달이라는 이름을 짓고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도록 함께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다리는 아주 오랫동안 류인의 집에서 살았고 가끔씩 집을 나가 며칠 만에 돌아왔어요. 류인은 다리가 정말로 떠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지만 너무 슬퍼하진 않겠다고 다짐해요. 살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테니까요. 류인은 대굴대굴 구르며 어딘가를 힘차게 걸어갈 다리를 떠올리며 빙긋 웃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납니다. 영국소 사람들과 뉴스에 나온 130살 할머니 장어 영감님은 영생을 위해 생명을 도구로 보는데 작품 속 인물들 중 가장 어린 류이는 달팽이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려 하는 것과 붙잡지 않으려는 것에서 생명의 자유를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네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엔 더 따뜻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